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볼프스부르크 대 호펜하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볼프스는 휴식기 이후 페이스가 대단히 좋으며 운이온을 잡으며 시작했고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3위 팀인 라이프치히에 승리했고 멀티골을 기록한 최전방 스트라이커 아무라 외에도 메을레와 베렌스 등이 골맛을 봤으며 그로 인해 리그 순위를 유럽 대항전 출전권까지 끌어올렸다. 은메차와 웨즈칸 등이 교체로 들어왔고 요나스 빈과 카민스키가 휴식을 취할 정도로 나머지 선수들의 경기력이 크게 올라왔다. 호펜하임은 니른베르크를 제압하고 16강에 왔으며 그러나 최근 분데스리가 팀 중 가장 페이스가 좋은 볼프스부르크를 원정에서 상대하는 힘든 일정이고 거기에 지난 주말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마인츠와 볼프스부르크, 프라이부르크와 부큐레슈티를 연달아 만나야 한다. 원정에서 난적 상대로 크라마리치와 스타치, 악포구마 등이 휴식을 취하는 로테이션도 가능하다. 볼프스의 승리를 본다. 호펜하임은 리그와 포칼컵, 유로파까지 너무 많은 일정을 소화 중이다.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정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고 로테이션을 크게 돌리진 않겠지만 베스트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라와 바쿠가 공격을 주도할 볼프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아약스 대 위트레흐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약스는 지난 주말 네이메언 원정 고비를 넘기며 2위로 올라섰으며 리그 선두인 호벤의 전승 행진을 막은 팀이자 유로파에서도 순항 중인데 이제 1위 탈환을 노린다. 네이션스 리그에서 세레모니 문제로 팬들의 비난을 받았던 베그호스트가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서 결승골 포함 멀티골을 터뜨렸고 파스빌 키퍼가 상대의 완벽한 기회를 슈퍼세이브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위트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리그 선두인 호벤에 패하며 2위 자리를 아약스에 내줬으며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데스코트와 풀백 호레만스의 골이 나왔지만 호벤의 화력에 무너졌고 그로 인해 아약스의 승점 1점을 뒤진 상황이기에 2위 탈환과 연패를 피하기 위한 결과가 필요하며 원정에서 확실하게 라인을 내리고 캐슬라인과 옌센을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아약스의 승리를 본다. 위트는 툰스트라와 프라울로 등 중원에 나설 볼란치들이 확실하게 라인을 내리며 수비 라인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원하는 결과를 얻긴 어렵다. 에레디비지의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인 테일러와 클라센이 공격 상황에서 팀을 이끌 것이고 베그호스트와 피츠짐 베르기스가 기회를 골로 연결할 아약스가 승리하고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에버턴 대 울버햄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버튼은 맨유 원정에서 완패하며 강등권 커트라인 근처까지 추락했으며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고 있었기에 부진했던 칼버트 루인 대신 베투를 선발 스트라이커로 기용했는데 상대의 최종 수비를 넘어서지 못했고 두쿠레의 중원 존재감도 아쉬웠고 이 경기에서는 연패 탈출을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 울버햄튼은 3연승에 도전했던 본머스전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살리지 못하고 패했으며 센터백인 크레이그 도슨을 선발 멤버에서 제외하며 레미나와 고메스, 아이트 누리 등을 수비로 내세운 공격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했는데 페널티킥을 3개나 허용했고 장신 스트라이커인 라르센의 2골이 나왔고 쿠냐와 게데스 등이 기회를 만들었지만 연승을 이어가는데 실패했다. 접전을 본다. 울버햄튼은 최근 5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할 정도로 최전방의 마무리가 잘 되고 있다. 그러나 원정이라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원정 부진과 달리 홈에서는 그래도 최근 2경기 1골만 허용할 정도로 수비가 흔들리지 않는 에버튼이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는 경기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맨시티 대 노팅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시티는 라이벌인 리버풀 원정에서 패하며 리그 5위로 추락했으며 귄도안과 리코 루이스가 나선 중원이 상대에게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지만 떨어진 팀 분위기가 문제였고 거기에
라커룸에서는 선수 간의 다툼이 일어났다는 기사도 나오는 등 팀이 경기 내에 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를 통해 반등이 간절하며 후벤 디아즈와 도쿠, 데브라이너 등이 돌아온 최근 2기에 큰 전력 누수 없이 반등에 도전한다. 노팅엄은 입스위치를 잡고 연패에서 벗어났으며 리그 선두인 리버풀에 유일하게 패배를 안긴 팀이었고 꾸준히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는데 뉴캐슬과 아스날 등에 패했었고 그래도 한 경기 만에 선발 스트라이커로 돌아온 크리스 우드의 골로 승리했기에 이제 연승을 노릴 수 있고 맨시티 원정이지만 최근 맨시티가 부진하기에 강점인 수비 위주로 나서며 우드와 엘랑가를 앞세운 역습을 전개할 것이다.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노팅엄은 예이치의 수비 보호 아래 미렌코비치와 무리오, 윌리엄스 등이 나서는 수비진이 안정적이다. 그러나 최근 뉴캐슬과 아스날 등 강팀 상대로 연속 3실점하며 초반에 좋았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으며 데브라이너와 실바가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기회를 노릴 것이고 홀란드가 집중력 있는 마무리를 할 맨시티가 길었던 연패를 끊을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뉴캐슬 대 리버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캐슬은 지난 주말 팰리스 원정에서 고전 끝에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으며 후반 상대의 자책골이 나오며 앞서간 이후 35분 이상을 템백으로 맞서며 슈팅 시도를 하지도 못했는데 인저리 타임에 골을 내줬고 이삭과 안토니 고든, 칼럼 윌슨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나섰기에 아쉬운 결과였기 때문에 홈에서 반등을 위해 리그 선두 상대로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 리버풀은 지난 주말 홈 경기에서 맨시티를 잡고 1위를 굳게 지켰으며 맨시티와 아스날 등에 밀린 시즌 초반을 지나 2위권과 승점 차이를 벌렸고 모처럼 선발 공격수로 나선 코디 각포가 상대 수비를 이겨내며 골을 만들었고 맥알리스터와 흐라벤 베어는 경기 내내 상대 공세를 완벽하게 막아냈다. 리버풀의 승리를 본다. 뉴캐슬은 기마랑 이스와 산드로, 토날리 등 공수 밸런스가 좋은 중앙 미드필더진이 즐비하다. 그러나 덴번과 리브라멘토 등 최종 수비가 다소 기복 있는 최근을 보내고 있으며 살라와 디아즈, 누네스의 스리톱이 활발하게 자리를 바꿔가며 기회를 노릴 수 있고 맥알리스터의 중원 지원이 있을 리버풀이 연승을 더 늘릴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사우샘프턴 대 첼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샘은 지난 주말 브라이튼 상대로 내용과 결과를 모두 잡았으며 강팀 상대로 나선 원정이었음에도 경기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주지 않았고 중앙 미드필더인 다운스의 골이 나오며 승점 1점을 챙겼고 리버풀과 울버햄튼 등에 연패하며 최하위를 탈출하지 못했는데 서서히 강등권 탈출의 시동을 걸고 있으며 단 강팀 상대로 꾸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암스트롱과 브레레턴 등 최전방 공격수들의 골이 나와야 한다. 첼시는 지난 주말 홈 경기에서 니콜라스 잭슨의 이른 시간 선제골 이후 팔머와 엔조 페르난데스의 연속골이 나오며 빌라를 완파했으며 순위 경쟁 중인 난적을 상대했기에 고전이 예상됐지만 90분 내내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 리그 2위로 올라섰고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전체 1위를 달리는 등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리그와 컨퍼런스 리그 등 여러 대회를 병행하는 첼시지만 마두에케와 무드리크, 구스토와 펠릭스 등이 벤치에서 힘을 더해주는 선수단의 강점이 있기에 문제가 아니다. 최하위 팀 상대로 엔조 페르난데스와 팔머가 경기 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고 잭슨과 은쿤쿠가 해결할 첼시가 연승에 성공하며 2위를 지킬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